네, 안녕하십니까. 거액장사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아침에 시원스럽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소폭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탄생하니까 1월 12일 날 이제 공시점 그 전에 이미 인수위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등을 잘 봐야 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1등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국가로는 미국은 항상 지금까지 1등이었습니다. 소비 인구가 가장 많고, 인구 자체로는 뭐 중국이 미국보다 몇 배가 많지만 실제로 소비 인구는 중국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많습니다. 중국은 뭐 11억, 12억 인구 중에서 소비 인구는 3억 정도, 밖에서 나가서 밥을 사 먹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는 한 3억 내외 정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대다수 소비인구, 미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일단은 투자는 부동산이 뭐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2 이상 75% 내외가 거의 80%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이 적은 상태고요. 미국은 금융 자산이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여를 500만 원 탄다면 거의 20%는 기본 펀드에 가입돼 있다든지 직접 주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다수 자가 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지만 이제 월세 내고 이제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가 경기 아주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제조업도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세계 1등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데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도 좋고요. 이제 더 좋아지고 서비스 소비도 경기가 좋으니까 소비도 잘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실업률도 낮은 상태고 그다음에 고용도 아주 탄탄한 상태고 물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와서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오르니까 서민층에서는 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본거지가 미국인데 그러면 잘 나간 사람은 잘 나가겠지만 부가 아주 상위권에 집중되는 거죠. 미국의 상위 거의 10% 이내의 부가 하위를 다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대다수 밑에를 상위 1%가 수십 프로 차지한다고 이렇게 통계 나와 있죠. 그만큼 AI 혁명 시대는 좀 더 집중이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 안 나가는 기업으로 잘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서민들이 더 없면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으로 미국 전체는 좋은데 미국에 보면 물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위권에 있는 소득 분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게 있겠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주로 정권이 잘 안 바뀌는데 기존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커서 그래서 물가가 그전에 워낙 쌌는데 지금은 그냥 폭등해 있는 상태라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가지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1, 2주 동안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봐야만 우리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상원은 잡았고, 이제 하원까지 이제 공화당이 다 잡으면 그냥 트럼프 찬화가 되는 거죠. 공화당 정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성향은 이미 4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수혜 주식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쪽에 올라간 주식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기업을 자체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0.0 소폭 그냥 끝났는데요. 부합으로 그 전날 3.5% 트럼프가 확정되고 3.5% 급등했습니다. 자, 급등하면 이미 그 전에 최근 끝판에 올라간 차익 실현도 있지만 여기서는 해리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내려갔다가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날 당일 자정에 미국 대통령을 통계 인기 있는 뭐 최고 쪽집게 통계학자로 하는 분도 처음에 10시간 전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 그랬는데 다시 자정에선 투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해리스로 바꿨습니다. 10번 중에 9번 맞췄는데도 그렇게 이게 한 번 맞추는 게 주식도 그렇죠. 모든 것은 확률로 보면 확률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즉 확신으로 돈을 버는 거죠. 한 번 잘 하다가 9번 맞춰도 한 번 틀리면 실제 주식 투자나 투자는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추는데 그러면 나 잘 못 맞춘다면 뭐 한쪽을 베트 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다우존스 산업 이틀을 양상을 보면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 2.95% 오르고 다음날 1.5% 4.5% 올랐고요. 이틀 동안 다우존스 산업은 이틀 동안 3.5에 그죠? 한 1포인트 좀 더 올랐죠, 다우가. 그러면 다우의 나스닥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즉 25bp를 이제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4.5에서 4.7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대다수 시장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4.25에서 4.5까지 이렇게 빠지고 나서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 1년간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연준에서. 그러면 또한 이제 이번에 문구 여러 가지 발표 문구를 보면 인플레 완화에 대한 신뢰도 내용을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 때문에 그동안 뭐 금리 이렇게 내리기도 쉽지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보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를 내년에도 급격히 내리지 않아도 되는 만약 경기 침체가 이제 확실히 지표로 나온다면 금리는 빠르게 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내리고 있다. 물가는 어느 정도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연준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장기간 낮은 상태로 4% 정도 초반으로 유지하고 있다. 저 이제 3.5%나 4% 정도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실업률은 지금 이제 실업자 수에서 이제 생산 활동 이제 경영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보니까 뭐 한 3% 정도 실업률이면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탄하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전체 경제의 펀더멘털을 좀 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직은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침체나 이런 이슈가 있다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사이에 1년 내도록 유지한다면 고금리는 지속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고금리는 지속되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쉽게 내려와 있으면 되는데, 물가도 잘 안 내려오고 만약에 금리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있어서 투자 활동이 좀 이제 둔화라든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금리는 어느 정도 있어도 뭐 물가가 좀 더 밑에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도 파월 의장이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과거에 처음에 이제 자리에 앉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뭐 어느 정도 지금 했고 해서 특별한 뭐 연준의 기본들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금리에 대한 것은 그리고 금리가 인하하면서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의 강세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주의 이 나스닥 종합이 어제도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금리 인하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도 특히
트럼프의 최대의 수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가 14.75 첫날, 둘째 날 어제도 2.9%, 지금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요 1등 기업의 수혜주 테슬라 오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첫날 4%, 어제도 2.25 오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은 돈을 엄청 벌죠. 순이익이 엄청나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죠.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면 빅테크, 빅7 기업들은 사실 인하 금액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엄청 이제 기회죠, 그죠? 일반인들은 좀 그렇죠. 세수, 정부 세수는 줄어들어서 그 세수 가지고 투자, 다른 게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게 하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돈 잘 버는 초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러면 그 세수가 부족한 것은 정부는 어디로 메꾸려면,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국채 값이 싸지는 거죠. 발행하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국채 발행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2016년도 트럼프 수혜주 지금 차익 매물이 미국도 좀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피해주가 선별 강세가 들어갔는데 2016년도부터 11월 7일인가요? 트럼프 당선되고 그 다음에 20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 어떤 이게 발전을 됐나 이렇게 보면 인프라 즉 SOC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일반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됐으니까 인프라 해서 뭐 건설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 분야가 아주 좋을 거다. 저는 오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중에 인프라 구축 수혜주는 국내 기업은 살만한 게 없고요. 그 인프라 수혜주를 사는 게 아니고, 즉, 뭐,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관련된 서버 센터를 만드니까 엄청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많이 해서 관련된 수혜주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선이라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2017년도 반짝하다가 한 달, 두 달만 반짝하다 그 다음에 2017년도 전체 글로벌 경기 좋고 미국도 경기가 좋으면서 우리도 경기 좋았죠. 그래서 2017년도에 오른 주식들이 중반부터 계속 오른 주식들이 경기 관련된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펀더멘털 기준 올라가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많이 우리나라에서 뭐 전력주부터 워낙 많이 모았죠. 이미 다 반영되고도 고평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식에 좀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트럼프 수혜 SOC 관련된 주식이나 뭐 전력주, 뭐 변압기주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오히려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랐던 우주항공 테마 증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0만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전체도 그렇게 좀 있다고 섹터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지수는 보시면 지지부진하죠. 이미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2007월 달이죠. 여기 글로벌 기준으로 7월에 고점에서 다 IT도 마찬가지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빠지기 시작 폭락했는데 여기서 이미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가 될 거로 대다수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 잠깐 반전하고 9월 달에 그 이후에도 보면 우리 지수는 쉽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것은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주식 빠지자면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지수는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잠깐 오르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주봉 기준으로 122등 평균선이 2,534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 저점은 2,536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정도는 잠깐 붕괴된다 하더라도 추세적이 아니고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 지지선이 있으니까 이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트럼프 정부의 수혜주도 있지만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업황 세트가 개선되는, 그리고 미래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 주식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장의 섹터는 우리 시장을 보시면 전체 100개 1등부터 100등까지 보면 KTNG가 오늘 9.45 실적도 많이 냈고요. 좋았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4년 1조 3천억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2조 4천인가 배당금도 준다 그러고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밸류업에. 그래서 밸류업은 실질적으로 공기업에 이런데 이익이 나는 기업은 그냥 많이 해주니까 배당 성향이 한 작년 65%인가 그랬습니다. 절반 정도 이상 배당해주니까 이익금에. 자, 그래서 올라간 거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 종목 오늘 LG엔솔이 미국의 OEM 업체가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해서 그래서 LG엔솔루션이 또 5% 급등했죠. 에코프로모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차 전지가 좀 더 대다수 에코프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그동안 잘 매물이나 조정을 핸들렸던 조금 올랐지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에 보면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실적도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는 주식들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학주가 그 모스카브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올해 좀 괜찮을 것 봤던 카카오도 35,000도 있습니다. 실적을 못 내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국민주가 됐다가 국민주가 돼서 그 주식이 올라온 상태에서 항상 사게 되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사면 주식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국민주가 됐다가도 지금 반전부터 그럼 실적도 안 좋고 문어발식으로 계속 자회사 다 상장시켜 놓고 경영도 엉망이고 기대도 없이 도덕적 해이도 있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떠났기 때문에 주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한참 돈을 잘 벌다 미래 AI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아서 제대로 AI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해서 돈을 버는 미국 같은 기업들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스다. 그러면 주가가 7배 올랐어요. 작년 20인 저가 대비 2년 만에 7배 올랐는데 이 메타 플랫폼은 AI를 가지고 실제로 광고에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은 대다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들도 이제는 사실 더 이상 빠질 것 없을 정도로 이제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4분기도 안 좋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지금보다 낫으면 계속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LG에너지는 포드랑 또 수주했고요. 지난번에 나왔지. 저는 이제 리비앙도 하고 수주해 놓은 것만 해도 잘 먹고 삽니다. 이제는 기다릴 때지 오히려 없는 분들은 사야 되고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미국 주식은 제가 이 시간에는 보신 분들은 전부 다 거인의 시선 동화사 보시면 항상 작년 엔비디아 엄청 이야기하고 올해는 테슬라 이야기했죠. 100달러 이상의 테슬라, 인비디아 좀 팔아서 테슬라 사도 되고, 이제 테슬라는, 트럼프 정부 강세 세트가 자율주행 산업입니다. 거기에 정부 회원위원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로봇택시 내년은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규제도 혁파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도 가장 산업 중에 성장한 산업은 자율주행이다. 이게 꼭 보시고, 아직도 싸다. 내년까지 저희 목표가는 1,300, 앞으로 1, 2년 동안 1,300달러 목표가이기 때문에, 투자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치고요. 저의, 시선입니다.
거인의 시선 동방사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런데요. 복리 투자가 아니라면 투자 수익 보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여행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